6번째 시간으로 인형인간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한지훈 작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잉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잉여라는 것은 무언가를 다 하고 난 뒤에 남은 것, 나머지. 그럼 여기 제목에서 잉여인간이라는 거는 중심축에 들지 못하고 약간 이렇게 벗어나 있는 나머지 것 같은 사람인가요? 네, 그렇죠. 저는 잉여인간이라는 말을 손창섭의 잉여인간, 이 전후 소설인데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방황하는 인간 군상들을 그려낸 그 소설에서 처음으로 잉여라는 단어를 발견했고, 그 다음에 이 잉여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를 우선 내리기 이전에 저는 니체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니체가 어떤 말을 했냐면요. 우상의 황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의 삶의 이유인 왜를 알고 있었다면 그는 거의 모든 과정인 어떻게를 곧잘 해냈을 것이다. 한번 내가 사는데 왜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어떻게를 잘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질문을 본인한테 던지면 답을 얻기가 쉬워지죠. 근데 왜를 모르면요. 바로 잉여인간이 되는데요. 근데 이 잉여인간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본능이 자유의지를 꺾는 그 순간이에요. 네. 자, 본능은 자유의지와 구분이 되는데요. 잉여인간들은 뭐를 추구하냐면 내 삶의 왜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왜 사는지, 왜 공부하는지, 왜 일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살아가냐면 안타깝게도 내 본능이 유혹하는 대로 살게 되죠.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요. 놀라운 것은 자유의지는 바로 나를 컨트롤하는 힘이고 내 의지대로 살아가게끔 하는 진정한 의미의 고품격 자유를 의미합니다. 네. 하지만 바로 본능이라는 것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보다 풍요로운 본능을 위해서라고 말하죠. 네. 보다 풍요로운 본능을 위해서라는 말은요. 무엇을 담보하고 있냐면 풍요롭지 않는 본능은 죄악이다. 그렇다면 풍요로운 본능으로 가기 위해서 나는 공부를 하는 것이고 배가 고프면 당연히 밥을 먹어야 되고 목이 마르면 당연히 물을 마시는 것. 그것이 나한테 있어서 내 삶의 왜가 되고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직장을 다닌다. 그래서 공부를 한다. 보다 풍요로운 본능을 향해서 달려가는 한 마리 야생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저는 잉여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이것을 잉여인간이라고 말하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나만의 주체적 개성을 돋보이게 하는 힘이죠. 네. 서정숙 씨도 목이 마르고 나도 목이 마르고 모든 사람들은 목이 마릅니다. 그럼요. 생리적 현상이죠. 목마름을 해결했다고 해서 인간의 욕구가 끝이 나는 건 아니죠. 그럼요. 인간은 보다 고품격의 예술에 대한 욕구도 있고 한 단계 더 뛰어 올라가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은 성취의 욕구도 있습니다. 네. 어떨 때는 내가 목이 마름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나 내 부모에게 주고 싶은 욕구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라고 불려지는 것인데요. 그러려면 니체의 말 맞다나 나는 왜 사는가, 왜 공부하는가, 왜 일하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우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가 생각이 되겠죠. 네. 어떻게 살 것인가. 방법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잉여인간이 되는 것은 왜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도 따라오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무엇이 이끈다고요? 나의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면 본능이란 그 힘의 제어권을 내가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능은 주변이 가지고 있죠. 네. 보세요. 멋진 집을 보면 본능적으로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갖고 싶죠. 멋진 차를 보면 갖고 싶다. 멋진 여인을 보면 안아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죠. 잘 들어보세요. 그건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삶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난 자유의지대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자유의지가 아니라 본능대로 사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떤 끌림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유의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상의 황혼에서 니체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떠한 거칠의 덕도 가져서는 안 된다. 줄타는 고개사처럼 추락하든가 서 있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망쳐버리는 상황 속으로 몸을 두어라 라고 했어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좋은 것, 깨끗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자유의지는 고개사처럼 추락하거나 서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뒤로 빠꾸 하거나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이거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혁신, 이노베이션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요, 어쨌건 그 일을 하던 것을요, 내가 지금 하던 공부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뒤바꾸거나 완전히 극한의 노력을 통해서 완전히 뒤바꾸거나 그것을 하지 않거나 하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프리드리히 니체처럼 잉여인간이 되지 않으려면 혁신이 필요하죠. 혁신 없는 발전 없어요. 그렇다면 그 혁신이라는 말 속에는 바로 줄타는 고개사처럼 추락이 필요합니다. 이 추락이라는 것이 꼭 나쁜 말은 아니에요. 혁신이라는 것은 그 그래프가 쭉 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완전히 꺾어지거나 그렇잖아요. 그것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완전히 달라지는 순간이 혁신이죠. 위험 소재를 안고 있지만 그 너머를 보기 때문에 그 위험 순간까지도 다 안고 갈 수 있는 거죠. 이때 혁신을 하려면은 본능대로 살면 안 되죠. 본능대로 살면 본능은 지금 하던 것에서 머물러라 라고 말하죠. 혁신은 어쨌건 내가 한 번은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분 좋은 창조적 추락이며 또 하나 그것은 내 전체를 바꾸는 희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왜를 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라는 것을 선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 자유의지를 따라가는 것, 그것은 잉여인간이 되지 않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유의지를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편한 것, 입는 것, 즐거운 것, 본능적인 것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날카로운 이성의 힘으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건 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해서 60일간 배낭여행을 갈 수 있는 힘과 이성적 자유의지에서 책을 읽고 사색할 수 있는 시간을 나에게 주는 것 이런 것들은요 분명 궁핍으로 가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속에서 고개사처럼 추락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나는 내 인생의 왜를 알 수 있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라는 자유의지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태의연하게 지금 것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은 잉여인간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것은 풍요로운 본능을 위하여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진짜로 알고 싶다면 지금 자유의지를 발동하기 위한 날카로운 이성이 필요하며 당신에게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잉여인간이 되지 않는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위안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지금 돈을 벌지 않고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 있었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지훈의 고단수 심리학, 저는 서정수. 네, 저는 작가 한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